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이제 늦은 시간이라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저도 종종 이게 다양한 그 투자의 뭐 고수, 대가들, 전문가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종종 보는데 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저도 한번 참고해보고 과연 저분은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이것저것 판단을 해봐요. 좋은 점들이기보다는 뭐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좋은 거겠죠. 참고해서 저한테 적용하면은 그걸로서 이제 만족합니다. 뭐 그분들을 내가 뭐 이렇게 깎아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특히 뭐 단기 투자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장기 투자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그 엑기스 같은 내용들은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남석관 씨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투자계에서 요즘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슈퍼 개미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남석관 대표. 이분이 관련된 인터뷰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야기 한번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는 맥없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많이 빠졌죠. 제가 볼 때 연초 대비했을 때 한 30% 가량 좀 빠졌어요. 나스닥이. 저도 나스닥을 갖고 있는데 좀 많이 빠졌더라고. 5월 24일이죠. 그 미국의 소셜 미디어 업체 스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실적 경고에 뭐 40% 넘게 빠지더라고. 스냅이 쭉쭉 빠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한 270.83포인트나 빠져가지고 11,264.45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 인상과 뭐 인플레이션의 그 기업 실적 악화 뭐 이런 것들이 막 악재 계속 거듭되는 거야. 악재. 그럼 증시가 좀처럼 반등을 못 하는 거죠. 그 반등 기미를 찾을 수도 없어. 지금 보니까 투자자들은 지금을 뭐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5월 25일에도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 대비 한 11.35포인트 상승해서 2617.22로 거래를 마쳤고요. 근데 증시의 바닥은 과연 어디냐? 과연 이 바닥을 아무도 몰라. 지금 이게 바닥이 여기인지 아직까지 더 떨어질지. 그래서 이제 남석관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보는 겁니다. 과연 코스피는 어디까지 떨어질까? 뭐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지난해 말 코스피 하방을 2,700 정도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번은 2,700 정도. 보통 전고점을 바닥으로 잡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 코스피 고점이 2,600이었답니다. 2,600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견조하던 미국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막 재차 떨어지면서 코스피도 이제 바닥이 무너져 가지고 2,545까지 하락하는 거야. 2,545까지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이 찐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찐바닥이다. 그럼 버블이 꺼지고 있다고 보는 거냐? 이게 물어보니까 지난해까지 그 기업 실적과는 관계없이 유동성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오버슈팅이죠. 오버슈팅하면서 버블이 꼈다고 합니다. 버블이 꼈고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제자리를 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제 공포로 인해서 과매도가 나온 거예요. 과매도. 이 과매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예상보다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도 하지만은 내려갈 때는 또 언더슈팅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기술적으로 바닥권으로 보냐? 뭐 그렇게 물어보니까, 코스피와 나스닥 지수 추이를 보니까 하락장이 이어져서 5일, 뭐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더라고요. 역배열. 역배열되면서 간격이 좀 벌어졌고, 근데 최근에는 이동평균선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 이동평균선 간격이 더욱 줄어서 하나로 모이면은 강한 매수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뭐 대반등이 일어난다고 하죠.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최근 코스피 2600대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주가가 65,000원 선 아래로 두 번 떨어졌다가 강한 반등이 일어나서 68,000원 선까지 상승하면서
이동평균선도 현재 모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이동평균선도 모아지고 있다. 그럼 반등 신호를 보내는 또 다른 종목이 있냐? NC소프트 주가도 최근에 10% 상승을 했다는데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 영향으로 다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럼 올해 안에 코스피 3,000을 넘을 것으로 보냐고 질의를 하니까, 연초 코스피 최고점이 2,970이었죠. 연말까지는 2,900포인트 넘을 수 있겠지만은 3,000포인트는 장담 못한다. 그런 답변을 합니다. 나스닥 지수도 16,000대에서 11,00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동평균선이 여전히 역배열로 나타난다죠. 역배열이고 나스닥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이분은 말을 하네요. 한국 주식은 매수 시점이지만은 미국 주식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 이르다고 보냐고? 참 죄송합니다. 미국 주식 아직 이르다고 보냐고 했더니 나스닥을 그 그래프를 보면은 완전 역배열이라죠. 나스닥 이럴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매수하지 마라. 서학기미가 많이 보유한 나스닥 지수를 3배 추정하는 TQQQ는 아직 반등하기가 이르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TQQQ를 보유 중이라면 손해가 많을 테지만은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없어. 존버해야죠. 4분기쯤 되면은 연초의 고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언제부터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냐 물어봤더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악재는 거의 다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스텝,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전쟁 등 악재가 모두 증시에 반영된 상태예요. 전쟁이 종료되거나 휴전되면 증시가 반등할 것 같고, 또한 2분기, 3분기 실적이 차례로 발표되면서 견딜만 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하반기에는 증시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그 전후로 주가 변동이 크고, 6월에 FOMC 증시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좀 보냐고 물어보니까 미 연준이 5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했어요. 6월에도 마찬가지고 2000년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살펴보니까 금리를 2번 인상한 뒤에는 금리를 또 올려도 증시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이제 밝히죠. 그래서 올해 3월에 0.25%, 5월에 0.5% 인상했고 6월에도 0.5%포인트 한 번 더 인상하고 나면은 이후부터는 금리를 인상해도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미국에 2년 내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물어보니까 하여튼 현재 진행 중인 금리 인상이나 그 인플레이션은 미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된다고 하죠. 나스닥이 지난해 고점 대비 30% 하락을 했으니까 그 전에 나스닥이 40% 이상 떨어진 적이 3번이나 3차례 있었다 하대요. 40% 이상 3차례. 언제냐? 1987년 블랙먼데이 있고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모두 예측 불가능한 돌발 악재였지만은 이번에 스태그플레이션은 미리 예견돼서 증시에도 이미 반영됐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고 나면은 모든 악재가 거의 완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은 코로나로 억눌렸던 활동을 시작하면서 경기는 활성화되는 시기로 경기가 침체되기는 어렵다. 공급 문제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무척 세죠. 이럴 때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안 맞고, 만약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건 그때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보통 내년이나 내후년 경기 침체 예측은 빗나간 경우가 많다고 하죠. 기다리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분야가 뭐냐 물어보니까 자동차나 2차전지처럼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 종목은 증시가 반등할 때 다른 종목보다 주가가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국내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분야다 보니까 주가가 비교적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까지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내용도 있고 좀 약간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거의 좀 바닥 찍고 올라가지 않겠나 한번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역배열이니까 역배열 때는 상당히 안 좋죠. 이제 역배열이 이제 모아지면서 이게 다시 이제 어느 순간에 강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이제 정배열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희망을 걸어봅니다. 뭐 무조건 뭐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죠. 우리 앞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전문가들, 특히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그 경험과 노하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받아두시면 됩니다.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도 투자는 꾸준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주는 6만전자 밑으로, 그리고 본주는 한 6만 5천 원대면은 그때 집중적으로 좀 모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부지런히 모아서 여러분들 수량 많이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